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원래 이제 감정평가 3편을 하려고 그랬는데 3편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3편, 4편, 5편, 6편은 이번 시간 요거 할게요. 제가 토요일날 상담했던 물건인데 그분들께서 이제 상담하고 안 들어간다고 결론을 쳐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독자 1만 명 돌파 기념해서 아파트 500세대가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뭐 아파트 500세대가 경매로 나온 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적인 멘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아파트 500세대가 일단은 맞아요. 500세대는 있어요. 500세대인지 뭐 400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같이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진짜 진정한 고수 반열에 오른 겁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딱 물건을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제가 먼저 사건 번호를 보여드릴 테니까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먼저 방송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물건을 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답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하고 틀리면 여러분들이 약간 공부가 덜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주택법을 처음 손대는 거거든요. 옛날에 손 좀 대긴 했는데 주택법을 처음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 교재 판매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교재 구매하실 분들은 교재 구매하시고요. 지금 이제 24분 남았습니다. 24분. 어제도 한 분이 이제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구매해 주셔가지고 이제 24분이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월까지 갈지 아니면 뭐 6월 이제는 다 팔릴 것 같아요. 200분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지금 6월이 할지 아니면 24분만 차면 이제 그만할지, 그것은 제가 24분 차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재를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판매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 요거 아파트 500세대가 경매로 나왔다. 경매로 나왔는데 한번 내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지 이런 물건, 어려운 물건 여러분 할 줄 알아야지 다른 물건이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물건이라고 안 보고 어려운 물건이라고 패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력 절대 안 늡니다. 그죠? 이런 어려운 물건을 보면 나머지 물건들은 자동적으로 쉽게 보여요. 그죠? 어려운 걸 우리 해결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물론 100% 다 공개는 안 해드리고 한 80% 정도만 공개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한번 같이. 물건부터 봐야 되나? 물건부터 볼게요. 자, 천안시에 있는 겁니다. 천안시에 있는 거고 임야예요. 지목은. 그리고 건물은 매각 제외. 아파트 500세대가 있는 아파트 500세대 건물은 매각 제외. 그죠? 그리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가 몇 평? 13,000평. 어마어마하죠? 13,000평. 그리고 이게 24억짜리. 24억짜리가, 아니 240억짜리가 8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실은 토지의 가격이 건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토지의 가격은 150억 정도 된답니다. 150억 정도. 최소.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아도 2배는 벌 수 있는 가격이죠. 2배는. 자, 그래서 메리트가 일단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유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번에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은 요거예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나쁜 땅은 아니죠. 이제 제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계획관리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1순위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계략적인 내용 보셨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지탐한 거 있죠? 이렇게요. 아파트 보시죠. 아파트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에요.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이게 이제 장기간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 설계 승인 받은 지가 20년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15년 전이나 그 승인했던 설계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 사업 승인권을 그대로 내가 인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죠? 자, 지금부터 어렵죠?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한번 제 교재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오늘 낮술 한잔 먹고 좀 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또 술 한잔 먹을 때 또 진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건축 허가권. 요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쓰잘데기 없이 사와야 되네. 물론 내가 목적하는 거하고 기존의 건축 허가권이 목적이 다르면 내가 굳이 사올 필요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주의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든 토지만 매각이든 공무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걸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토지만 낙찰받은 낙찰자에게는 건축허가 명의 변경 안 된다고 하죠. 100%.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무원들 공부 좀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하셔야 돼요. 공무원들. 진짜로. 저는 그랬죠. 100% 다 된다. 둘 다 100% 다 된다고 했죠. 유튜브에서 떠드는 하수들 제가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의 얘기고, 건축법은 뭐죠? 20호 미만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20호 미만을. 그런데 아까처럼 요렇게 대단지 아파트, 그죠?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뭐 단독주택이 뭐 20호 이상 한꺼번에 건축할 경우에는 이것은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을 따라야 된다. 주택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택법, 여러분 또, 증거 안 들이대면 또 안 믿잖아. 그죠? 주택법 제4조에 보면 주택 건설 사업에 등록이 있어요. 등록. 우리가 건축할 때는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도 할 수 있죠. 그 주택 건축은. 그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은 개나 소나 옆집 강아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뭐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법으로 이게 넘어와 버리면 죄송합니다. 건축법 20호 이상,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주택법으로 들어와 보기 때문에요. 주택법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건축법 20세대 이하는 건축법이 들어오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30세대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은 20호 이상은 주택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주택건설 사업자는 뭐 내가 그냥 바로 신청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조건이 있죠. 조건. 아이고.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도 요건이 있어요. 요건. 조건이 있다고요. 자, 어쩌고저쩌고. 자, 20호 이상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뭐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호 이상. 그러니까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2023년에. 그죠? 옛날엔 30호였는데 지금은 20호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법에 주택법을 적용받는 호수가 옛날에 20호에 30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자본금 3억인가? 개인은 5억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여러분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그거하고 기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사무실 면적도 제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등록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은 정한다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런 조건들, 자본금, 기술 인력, 사무실 면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족해야지만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30호 이상 또는 20호 이상의, 그죠? 세대를 건립할 수 있다. 그 차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이 물건. 그럼 여러분들 이게, 자, 계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토지가 13,000평 있어. 토지가 13,000평이죠, 이게. 13,000평이죠. 꽤 큰 토지입니다. 여기에, 집담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어. 집담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뭐 500세대인지 400세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집담한. 거의 다 완공은 됐죠. 그죠? 거의 다 완공은 됐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예요. 토지만 경매입니다. 토지만 경매인데, 자, 볼게요. 그러면, 자,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건축법, 이게 뭐, 이제 30세대 이상이니까 주택법으로 들어가지만, 건축법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건축법에서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또는 토지가 있어도,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낙찰자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든 또는 토지를 낙찰받든 공무원들은 이 경우는 안 된다고 하죠. 분명히 이 경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 왜? 판례가 없으니까. 근데 요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해준다 라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물에 나왔을 때는 내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 토지만 나왔을 때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안 되죠.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된다. 경매사령관은 되죠. 여러분들 하수들하고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경매사령관은 됩니다. 돼요. 제 교재도 이건 안 실어놨습니다. 100% 됩니다. 100%. 100%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말로는 이걸 낙찰받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 자료를 들이대면 100% 해줄 수밖에 없어요. 100%. 희한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이 허가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나? 공부가 여러분들 돈 되는 건 사실 이런 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주택법으로 넘어올게요. 이 사람은 어차피 여기에 이 13,000평이라는 대지 위에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법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택법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본금, 기술 인력, 사무실 면적을 충족한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다가 거의 완공을 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온 거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이 저당권자도 토마토 저축은행이라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를 촉탁등기하면 오히려 일이 쉽게 풀렸는데 이 저당권자도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촉탁등기조차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건축 허가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죠? 건물하고 토지가 경매에 나왔을 때 또는 토지만 경매에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박영춘은 된다 라고 했죠. 이 경우 똑같은 경우죠.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이 아파트에는 승인권, 그죠? 주택법에 따른 승인권, 요것도 승인되냐? 허가 승계되냐? 주택법은 안 됩니다. 주택법은 안 돼요. 건축법은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돼요, 여러분. 또 저한테 따지지 말고 안 된다고 하는 모르는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99%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박영춘 된다고 해죠. 안 된다고 하는 전문가 99%입니다, 여러분. 하수 중에 개하수들. 근데 주택법으로 넘어오면 이 건설 면허 승인 딴 것은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안 돼요. 토지만 낙찰받으면 토지하고 건물을 똑같이 낙찰받아야지 이 건설사업 승인권을 변경해 줍니다. 이 낙찰자한테. 토지만 낙찰받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뭐라고요? 토지만 지금 낙찰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자, 볼게요. 토지만 지금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몇 동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보질 안 해서. 상담할 때도 안 물어봤네.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승인권, 아파트 승인, 건축허가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승인권은, 승계가 안 된다. 그죠? 여기 있죠? 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승인권을 받아와야 되는데, 낙찰자가 토지를 낙찰하는 사람이 받아와야 되는데 이 건물이 함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을 받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이 같이 나왔다면 이 승인권도 같이 받아올 수 있어요. 낙찰자가. 이것은 판례에 있습니다. 제가 판례 밑에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이 외에도 방법은 몇 가지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같이 제가 이 사건번호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답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보라고 했죠. 자, 이 물건은 법정이상권이 성립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법정이상권 성립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거 청구하면 낙찰자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데 철거 청구 쉽지 않겠죠? 그죠? 한 1년 걸릴 거예요. 근데,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 돈 있는 자본가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니까 내가 철거청구 소송을 바로 할 거 아닙니까? 법정이상권 불성립에 따른 철거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한테 합의포로도 오게 돼 있어요. 합의포로도 오게 돼 있다고요. 그 승인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을 아마 저한테 저렴하게 팔려고 100%올 겁니다. 저는 그 장담합니다. 이런 물건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근데 완전 쫄딱 망한 놈 같으면 뭐 개길 수도 있겠죠. 버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00이면 99는 온다. 나한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13,000평 토지 가격이 13,000평에 토지 가격이 지금 현재가로 150억 정도 합니다. 150에서 많게는 20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0억까지. 그죠? 그러면 자, 지금 낙찰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철거해버리고, 깨끗하게 철거하고 2년 3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2년 3년 안에 더블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2년 3년 안에 100억은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철거청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팔든 아니면 나는 새롭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 두 번째까지 이제 의문점이 풀리셨죠, 여러분? 그럼 세 번째, 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승인 권한을 막대한 돈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막대한 돈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합의가 되겠습니까? 합의 안 되죠. 그죠? 낙찰자하고 절대 합의 안 됩니다. 낙찰 받기 전에는. 근데 낙찰 받고 나면 뭐라고 했죠, 제가? 낙찰 받고 나면 상황이 180도 바뀐다. 상황이 180도 바뀐다.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낙찰도 받기 전에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걱정부터.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다 미완성인 거예요. 걱정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해결은 간단하게 될 수 있는데 낙찰 받기 전이라면 걱정이 이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고민만 하다가. 제가 뭐라고 했죠? 경매는 지식 기반 위에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지식이 있어. 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근데 배짱이 없으면 낙찰 받고도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닌다니까요. 질질 끌려다녀요. 배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더 시간에 투자하자 그렇게 얘기했죠. 자,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이 물건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이 물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 또 생기죠. 이제 그 상무님께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 교재도 구매하셨는데, 만약에 철거 청구 후에, 그죠? 철거 청구 후에, 그러면 승인권도 취소가 되잖아요. 승인권이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청문 절차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승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여러분 이거 건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까 서두에도. 자, 주택법상 승인권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게 1년 정도 시간이 투자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낙찰을 받고 철거 청구하는데 1년. 그죠? 승인권 취소시키는데 청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1년.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건 상태에서 내가 또 다른 승인을 넣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포기하고 나한테 와서 승인권 주던가 아니면 내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다시 승인을 얻던가 이런 방법으로 가면 좋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담했던 그 회사 상무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자기 오너께서는 쉽게 승낙을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의 사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분,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자 볼게요. 우리가 낙찰을 받고 철거 청구하고 그죠? 여기 철거 청구죠. 승인권을 취소시켰어. 그러면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 되는 건 자, 순서로 제가 말씀해드려 볼게요. 이 토지가 있어.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 첫 번째, 해결책. 법정유상권이 성립, 옛날에 유치권이 있었대요. 근데 유치권은 지금 없답니다.
왜? 지들도 알죠. 법정기상권 성립 안 하는데 무슨 유치권을 주장해봤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강아지 풋드멍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유치권 지금 없대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법정기상권 성립 안 하므로 철거 청구하는데 1년 걸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거 청구가 다 했어. 물론 철거하는데 돈이 많이, 철거하는 데는 내 돈으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먼저는 1차적으로는 내 돈으로 철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이 건축물 소유자한테 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건물 소유자는 진짜 인생 종치는 겁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뭐 별 관계 없지만 만약에 이게 개인이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는 이 철거비까지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거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라면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건축허가권 또는 그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을 함부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씨, 속된 말로 뒤집니다. 뒤져. 담배 한대 필게요. 자, 두 번째는 철거 청구를 하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 1년은 걸립니다. 1년이나 6개월 정도 걸리겠죠? 빨리 하면. 자, 그러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새롭게 승인 신청을 넣던가, 그죠? 주택건설사업 승인계획을 넣던가. 두 번째는 그냥 깔끔하게 에이 신경쓰기 귀찮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매도하는 거겠죠. 근데 매도하면 2배 이익은 됩니다. 2배 이익은 현재 가격으로. 근데 한 번 더 유찰되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겠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2배 이익이 생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1년, 2년, 3년이 걸려서 3년 동안 다 취소시키고 내가 여기다 이제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어.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다시 넣었어. 근데 요걸 될까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죠.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이제 문의를 해야 되게 아닙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문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도 100%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답은 못 들어요. 확답은 못 듣는다고요. 다양하게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를. 그죠? 자, 첫 번째, 여기가 용도지역상 뭐였어요? 계획관리지역 있죠? 그러면 용도지역상 다 때려 부쉈어. 아파트를 다 때려 부숴버리고 이제 온전하게 계획관리지역 임야로 남아있어. 그럼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허용되는 건축물 있죠? 그죠? 계획관리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딱 걸리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에요.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어요.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아파트 여기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승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요. 아파트는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허가가 안 나죠. 그럼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가장 쉬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민간이 지정하든 뭐 공공이 지정하든 간에 이건 민간이 지정해야 되겠죠. 개인 땅이니까. 그죠? 민간이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요것을 토대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한번 더 나갈게요. 제가 이제 그 1300페이지 메인 교재하고 요걸 보내드리거든요. 교재를 판매하면 요거 이제 메인 교재가 요거예요. 메인 교재는 어딨냐? 요거. 이게 1300페이지짜리입니다. 이게 1300페이지짜리. 1300페이지짜리고 나머지 요게 50개 정도. 또 밑에도 있어요. 이렇게 밑에도 있습니다. 이게 50개 정도 파일을 보내드려요.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 파일에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원본 그대로 보면
헷갈려서 못 봐요. 제가 여러분들 제 이제 교재 구매하시는 분들 공부하기 쉽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하죠. 이렇게 줄치놓고 개발운영 지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한눈에 그죠? 한눈에 딱딱딱 자료를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 있어요. 그죠? 국토부에서 발간합니다. 요 지침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 지침대로.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가능한데 제 교재 나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거기.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요게 뭐냐면 도시 외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그죠?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계획관리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나머지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 또는 보존관리 지역일 것. 그죠? 무조건 50%가 어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우리가 정해서 뭔가 아파트든 뭔가 개발을 하려면 공장이든 산업단지들 개발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이 계획관리지역은 기본이에요. 그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돼요. 아니면 뭐 그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개발진흥지구라든가 그죠? 아니면 시가화 예정지가 어딨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거의 다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 이 물건 여러분들 좀 어려운가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하긴 했는데 저도 술 한잔 먹어서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어쨌든 밑에 판례를 보면 그겁니다. 이게 이제 그 대정지방법원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여기 대법원 1심, 여기 이제 2심, 여기 대법원 있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자, 1심부터 2심부터 또 대법원 3심까지 갔어요. 갔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토지하고,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토지하고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을 시에는 이 주택건설 사업 승인 이 변경이 된다. 낙찰자한테. 그러나 토지만 낙찰된 사람한테는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아까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기술자 그죠? 몇 가지 이제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건을 그러니까 어차피 건설업을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그게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한번 참 나중에 이제 교재 가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이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물건 하기 전에 받은 밑에 물건이 뭐냐면 어느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낙찰 받으신 거예요. 요거 공장인데 자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토지만 낙찰받았어. 토지만 낙찰받고 물론 이제 여기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살아있어요. 딱 낙찰받고 시청에 가서 자 건축주 명의 변경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시청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안됩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안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내가 속으로 웃었죠. 미친놈들. 네,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자 공무원 말씀 왈 선생님께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낙찰받았을 때일입니다. 이 사안은 토지만 낙찰받았으므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안됩니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더래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야지. 그죠? 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푸른 게 값이에요. 뭐 5억을 달하면 5억을 줘야 되고 4억을 달하면 4억을 줘야 돼. 그죠? 모르니까 방법을. 이 사람들은 낙찰자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저는 경매사령관은 이런 거 안 무서워한다. 100%
나는 내 목적하는 바하고 안 맞으면 나는 건축허가를 공짜로 가져오든 아니면 취소시키든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볼게요. 이런 물건 아파트. 자, 우리 이제 해결해 봅시다. 자, 이 아파트가 있어. 쭉 봐야지. 자, 아파트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이 있던데 아까나? 이건가?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자, 이 아파트 뭐 아까 몇 동이었지? 8동인가? 8동 있었죠. 그래서 한 500세대 될 거예요. 500세대 되는데, 자, 요거 첫 번째, 낙찰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입니다. 낙찰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해결책, 법정이상권 성립 안으로 철거 청구 들어간다. 최소 1년 걸린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자,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 허가권을,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건질려고 와서 주택 건설 어떤 그 승인권을 나한테 팔든지, 아니면 나는 강하게 나가서 때려 붓겠다. 이 승인권을 나한테 팔면 땡큐죠. 그죠? 나는 그냥 설계 변경해서, 오래전에 됐던 물건이니까 설계 변경해서 바로 그냥 사업 승계하면 되는 거고, 바로 이제 공사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안 판다. 안 판다고 나는 이제 법적으로 가서 때려 부쉈어. 때려 부숴버리면 요것도 한 1년 걸린다. 세 번째, 승인이 취소된 거죠. 그러니까 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이제 나대지로 만들 거 아니에요. 나대지로 만들면 승인권도 취소되겠죠. 그러니까 승인권도 취소하는데 1년 걸립니다. 청문 어쩌고 거치고 그러면. 자, 이제 완전 나대지로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 신규로 건축허가, 건축 건설 승인을 넣든지, 그죠? 아파트 승인을 넣든지,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다시 어떤지 둘 중 하나겠죠. 아니면 뭐예요? 그냥 깨끗한 나대지 상태로 팔든지,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어렵나요? 그래서 이제 이유와 부수적으로 판례가, 이유하고 똑같은 판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대법원 판례 있죠? 똑같습니다. 판례가 똑같아요. 단지 다른 건 뭐냐면, 자, 대법원 판례는 뭐냐면, 자, 내가 이 토지만 낙찰받았어 처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철거 청구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 나 이거 팔을게요. 건물도 당신한테 팔고 허가권도 승인권도 당신한테 팔게요. 라고 해서 이 토지 낙찰자가 이 건물 또 승인권까지 같이 인수를 해서 승인 관할청에, 그죠? 아산시청이죠. 관할청에 승인권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예요. 이런 사건이고, 이거나 뭐 그거나 똑같은 사건이죠. 이 사건이나 아니면 제가 아까 이 대법원 사건이나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결국에는 이 대법원 사건대로 갈 것이다. 이 사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9%,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항상 1%는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처음 듣는 분들은 저 새끼 저거 뭐라고 하는 거야, 저거 이상하게 소련말 안 하고 있네, 뭐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건축허가권하고 뭐였죠 아까? 자, 여러분,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권은 내가 개인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택법으로 넘어가면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일정 요건이 필요하죠. 자본금이라든가 자본금의 제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기술력이라든가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기준과 절차, 방법들이 다 다르죠.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그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낙찰을 받아도 이건 꽝이다. 그런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승계를 하려면, 근데 지금은 토지만 나왔기 때문에 건물까지 낙찰 받으면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이 변경이 되는데, 지금 토지만 낙찰 받았기 때문에 아까 대법원의 그런 판례하고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물건 거의 한 400억짜리인데, 300억짜리, 지금 230억짜리죠. 230억짜리가 지금 8억까지 떨어졌는데 3분의 1 토막 났어요.
3분의 1 토막. 근데 여기 좀 하나 더 볼 게 뭐 있냐면 제가 아까 안 봤는데 보세요. 토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제 감정평가해서 최저 매가 가격은 제시의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이라고 돼 있죠. 그죠? 토지 가격은 제한받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당 100만 원인데 이 건물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 소유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내가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평가할 때도 20% 또는 30%, 통상 30% 합니다. 30% 감해서 토지 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230억이 아니라 얼마예요? 토지 가격은 건물이 없다면 300억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300억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500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제목을 좀 이렇게 쇼킹하게 달아봤어요. 달아봤으니까 저놈 새끼 또 낚시질하네 그게 아니라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두르십시오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제 교재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 탁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레벨에 반드시 사라고 저는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